지금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이 조여지고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는데요. 과연 연말과 내년 상반기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 사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4분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의 주택시장 전망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과 4분기 전망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2026년 상반기 시나리오를 예측하며 마지막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앞으로 6개월이 주택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금리는 내려가지만 DSR은 더 조여지고 공급은 늘어나지만 수요는 줄어드는 복잡한 상황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2026년 7월 DSR 4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수해야 할지 명확한 로드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먼저 2025년 4분기 시장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가격 동향에 대한 분석입니다. 현재 8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연초 대비 3.2% 상승했지만 7월부터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계절적 비수기와 맞물려 서울은 0에서 1%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남 3구는 여전히 선호도가 높아 1% 내외 상승이 가능하지만 강북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입주 물량 부담으로 -1에서 0% 약보합세가 예상됩니다. 특히 비역세권과 구도심 지역은 5% 이상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세 가격은 더 어렵습니다. 신규 공급 증가와 전세 수요 감소로 2에서 3% 추가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둘째는 거래량 전망입니다. 4분기는 전통적인 거래 비수기입니다. 여기에 DSR 3단계 영향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 평균 거래량이 3,000건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수준입니다. 매수자들은 2026년 추가 금리 인하를 기다리며 관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급매물 중심으로 선별적 거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매도자들도 가격을 낮춰서라도 연내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금리와 정책 변수입니다. 한국은행이 5월 기준 금리를 2.5%로 인하했고 8월 추가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미국도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어 글로벌 유동성 환경은 개선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DSR 규제 완화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2026년 7월 DSR 4단계 시행이 예고되어 있어 대출 규제는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6년 상반기 시장 시나리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1분기 거래 절벽 가능성입니다. 2026년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에 DSR 4단계 시행 예고가 겹치면서 거래가 극도로 위축될 전망입니다.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서울도 -2에서 0%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투자 수요가 많았던 강남 외곽과 경기도 지역은 5% 이상 조정도 가능합니다. 전세 시장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기 신도시 본격 입주로 전세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 가격은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역전 세난이 심화되면서 갭 투자자들의 손절매도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는 2분기 선별적 회복 시나리오입니다. 2026년 4월경부터는 DSR 4단계 시행 직전 막차 수요가 유입되면서 거래가 소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회복보다는 지역별, 단지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GTX-A 개통 효과를 보는 고양, 성남, 용인 등은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비수의 지역은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서울도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가격 격차가 20% 이상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형 건설사 브랜드와 중소 건설사 간 선호도 차이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셋째는 공급 과잉 리스크입니다. 2026년에는 연간 30만 호 이상의 신규 아파트가 입주 예정입니다. 특히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외곽 지역은 공급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에서 대규모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세 시장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 도심과 강남권은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전망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실수요자를 위한 매수 전략입니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 4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 감소로 매도자들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급매물을 중심으로 시세 대비 5에서 10% 할인된 가격에 매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11월에서 12월 사이가 골든타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전략도 중요합니다. 현재 DSR 50% 규제 하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되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나 혼합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 7월 DSR 40% 시행 전에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역 선택은 역세권에 집중하세요. 서울은 신림선, 동북선 등 신규 노선 개통 예정 역세권을 주목하고 경기도는 GTX A 노선역 반경 1km 이내가 유망합니다. 평형은 전용 59에서 84제곱미터 중소형이 유동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둘째는 투자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현금 비중을 35% 이상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상반기 조정 국면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잡기 위한 여력이 필요합니다. 보유 자산 중 입지가 애매하거나 노후된 물건은 2025년 내 정리를 권합니다. 특히 역세권이 아니거나 소형 단지, 일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등은 우선 정리 대상입니다. 갭 투자는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전세가 하락과 매매가 정체로 역전세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갭 비율 20% 이하, 전세가율 60% 이하 물건만 고려하세요. 신규 투자는 안전자산 위주로 접근해야 합니다. 1,000세대 이상 대단지, 대형 건설사 브랜드, 역세권 500m 이내 등 3박자를 갖춘 아파트를 선택하세요. 셋째는 리스크 관리 전략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주시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 기대감과 추가 규제 우려가 교차하고 있어 정책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 변수도 중요합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 확산,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환율 변동 등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면 외국인 투자자 이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계부채 리스크도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별 DSR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리 상승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세요. 월 소득의 35%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면 2025년 4분기는 조정 국면이지만 오히려 실수요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는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DSR 4단계 시행 전인 2026년 6월까지가 마지막 기회의 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득과 자산 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의 투자와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 바람직합니다. 투기적 수요보다는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다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하여 주십시오. 특히 주택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